오늘은 뱅진 씨, 그다음에 시원 씨, 그다음에 마왕 씨 이렇게 해서 모셔봤습니다. 자, 원래는 여기 자리에 누가 있었죠? 대포님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마왕이 형님께서 마술을 부려서 대포 형님을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 딱 이렇게 뱅진이를 이렇게 놔두셨는데 다시 돌려주세요 이제. 아하, 다시 돌리는 건 좀 힘들어가지고. 다행이다. 네. 사실은 이 대포 형님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그 특별 미션을 하러 가셨고요. 네, 우리 뱅진 씨가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공포 라디오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좀 댓글들 많이 읽어보셨나요? 그럼요. 이 댓글을 하나하나 이제 다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이제 제 칭찬이 있나. 이렇게 보면서 제 칭찬만 골라서 좋아요를 누르고 다니겠습니다. 안 좋은 얘기는 저도요. 배우겠습니다. 목소리 좋다는 평이 좀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 제 모아 듣기에 한 분이 되게 장문의 댓글을 네. 써주셨는데 그걸 오. 보면서 또 힘이 많이 됐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시청자가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면 자기는 잘 못 들었었는데 마왕님이 해주시는 건 끝까지 잘 들을 수 있다. 이런 걸 엄청 길게 써주셨고. 와. 자, 첫 번째 사연자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랑님. 네. 네. 이분이 디스코드의 그 정석이죠. 음질이 좀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 그죠, 그죠. 소리가 맑고 고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그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2022년도에 당집기 사연을 한번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 근황도 조금 알려드리고 네네. 조금 이상한 일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공유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자주 주세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3불이어야 되는데 불 2개가 스쿼드 때문에 망가졌어요. 네, 그 노래방 할 때요. 네, 망가져가지고 지금 2불밖에 없는데 제가 옆에 거를 아무거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랑님이 그 22년도에 당직기를 신청하셨을 때 어떤 내용이었죠? 저 그때 이제 집에서 약간 귀신 같은 게 보인다. 혹시 이게 어떤 현상인지 알 수 있을까 같은 주제로 제보를 했었습니다. 심각한 집이군요. 오늘이라도 당장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못 갔구나.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말씀해 주실 이야기가 네. 키워드가 미스터리, 네. 직감, 네. 신이에요. 오, 신? 신. 직감은 또 어떤 걸까요? 미스터리. 내가 미스터리가 있었는데 네, 직감으로 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풀었다. 맑게 혹시 웃으셔가지고. 마왕님 아세요? 이번에 처음 뵙게 됐어요. 뱅진 씨는 아세요? 그분도 이번에 처음 뵙게 됐습니다. 몰라도 됐을 걸 이제 알게 되셨구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야말로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당집기 제보로부터 1년쯤 뒤에 저는 다가오는 공연 무대를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도 않고 항상 어딘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옆구리가 쑤시듯 한 번씩 통증이 왔다 갔다 하기를 반복했어요. 급기야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내과에 갔고 의사는 몇 개월 전에 이제 운동을 격하게 하면 그럴 수 있다. 큰일은 아닐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래도 저한테 있어서 흔한 감기 정도의 증상은 아니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배를 칼로 후벼 파는 것만 같아서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반쯤 쓰러졌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는 이 와중에 배 조금 아프다고 119를 불러도 되는 건가 싶어서 2시간을 버티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결론은 이제 요로결석이었고 제가 여잔데 그걸 걸리더라고요. 큰 병은 아니었고 네, 자연 배출 유도한다고 약 받고 집에 왔습니다. 한숨 돌리고 간단히 이제 씻고 침대에 딱 눕는데 저 멀리서부터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는 전혀 아니었어요. 추후 집에 오신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셨고 아버지는 출근하셨고 동생은 학교에 가서 TV를 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제 방은 제일 안쪽 방이고 무엇보다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점점 커져오더라고요.
반사적으로 귀를 틀어막고 싶었는데 누군가가 짓이겨서 누르는 것처럼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애초에 잠들지도 않았는데 꿈도 아닌데 가위가 눌린다고? 소리가 귀가 멀 정도로 아프게 느껴지던 그 순간에 눈앞에 제3의 세계가 펼쳐졌어요. 두 눈으로 본 걸 설명하는 게 지금 너무 어려운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후 자세히 물어주세요. 댓글에다 써드릴게요. 갖가지 황홀한 물건과 자연은 그 배경에 꽉 들어차 있기도 했고 텅 비어 있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고리가 길고 치마가 풍성한 고전 한복을 입고 머리를 쪽진 할머님 한 분과 그 중국의 전통 의상 아시죠? 그 한푸처럼 살랑살랑거리는 딱 입으면 약간 사르르 녹을 것 같은 옷을 입고 정말 더없이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아가씨 한 분이 나타났어요. 사실 지금 떠올려도 그분들 용모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할머님은 분명 할머님이고 아가씨는 분명 아가씨인데 두 분 다 가느다란 투명한 베일로 얼굴을 가리셨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실루엣밖에 읽히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네네. 아무튼 제 직감으로 확신했어요. 아, 저분들은 신이라고. 그 할머님은 저를 내려다보면서 엄청 귀엽다는 듯이 다정하게 바라보고 계셨고 아가씨는 그냥 저를 빤히 관찰하셨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그립고 뭔가 뭉클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되게 벅차더라고요. 조금 이제 정신을 잡으려니까 이 세상 만물의 온갖 소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애기 우는 소리, 할아버지 막 호통치는 소리, 여자들 웃음소리, 막 고통에 찬 신음소리, 비명소리 등등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정말 너무 아름답고 황홀경인데 소리는 진짜 끔찍한 아수라 그 자체였어요. 현실에 저한테 이분들이 강림하셨다거나 이제 틈 사이로 엿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분들은 저를 앞에 두고 이것도 한참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는지 아니면 바로 앞에 계시는지도 감이 안 왔기는 했지만 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뒤에 할아버님도 계셨나 봐요. 목소리가 그랬어요. 저한테는 안 보였는데 글쎄 안 된데도 이런 것 같은 부정의 반응이셨어요. 할머님과 아가씨는 거기에다 대고 한마디씩 하셨고요. 혼란한 그 틈 사이로 이제 색색의 약간 꽃가옷 같은 걸 입은 애기도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는 귀여워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눈치를 반말 먹은 건지 아니면 대담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꾹 참고 입을 열었어요. 저기 뭐 좀 여쭤봐도 되나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가 입을 열고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셨나 봐요. 물론 한 글자씩 이렇게 띄엄띄엄 힘들게 전달드렸지만요. 이제 할머님께서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셔서 저는 약간 지금까지 궁금했던 제 인생의 방향성이나 운 이런 것들을 여쭤봤어요. 그분들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서 거의 울음을 참으면서 했거든요. 오래도 걸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고 거에 대한 답도 주셨어요. 굉장히 명쾌하게 주셨어요.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여기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분들은 오래도록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어요. 장하다는 듯이요. 뭔가 아쉬워하시는 것도 같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 더 있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제 인간으로서의 인생이 끝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님은 뭔가 이렇게 손을 저한테 뻗으시다 말고 우리 밭기 아직 너무 어려 이러시고 아가씨랑 자연이랑 빗물 이런 거를 모두 안고 떠나셨어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크게 들리던 소리들도 다 없어졌고요.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멍하니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벙쪄 있었고요. 그날 진짜 요르결석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몸살까지 겹쳐서 났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밤에 이제 꿈을 꿨거든요. 참고로 저는 꿈을 잘 안 꿔요. 가끔 꾸는 꿈은 거의
대부분 미래의 순간이나 이런 요소나 이런 파노라마 장면 같은 거를 담고 있기는 해서 꿈을 꾸는 거를 조금 기대를 하는 편이기는 해요. 아무튼 꿈속에서 저는 이제 흰 삼배옷 같은 걸 입고 이렇게 자욱하게 안개 낀 새벽에 돌산을 헤매고 있었어요. 산이 이제 생명체 하나 없이 돌로만 이루어져 있었어요. 바위, 모래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바위산이었어요. 그래서 산 정상을 찍으려는 건지 뭘 찾으려고 했던 건지는 기억이 진짜 잘 안 나요. 하지만 발바닥과 손마디 그리고 옷자락에 피가 다 묻어나올 만큼 열심히 걷고 걸을 수 없을 때는 기어서라도 앞으로 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가다가 한 표지판을 봤는데 그거를 딱 보자마자 망연자실해서 서럽게 울었어요. 화살표에는 구미 용암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옥 용암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냐고, 내가 그렇게나 인생을 잘못 살았냐고 외친 순간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좀 진짜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본 결과 구미 용암이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구미라는 지역이나 절 이름이 뭐 용암일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부모님의 고향? 그런 거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 쪽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고 아버지의 할머님께서는 이제 신내림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4대 후손이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당직비 나왔을 때는 신줄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런 일이 흔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만나 뵀던 그분들이 신이시고 제가 감사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은 정말 오금이 저리고 정말 압도적인 공포에 가까웠지만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을 들은 날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가끔 귀신 같은 것들을 보고 꽤 자주 특히 술을 마시고 나서 들어맞는 예지를 하고 단편적인 미래 조각을 가끔씩 맞춰보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기분 탓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래요. 이제 오늘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신체적으로는 춥지도 않은데 계속 몸을 떨거나 평소 같으면 그런 일이 아닌데 가끔 저와 다른 인격이 다른 말을 하게 돼서 저 스스로도 놀라는 일이 있어요. 이제 들어본 적도 없는 이제 무구나 경전 같은 거에 이유 모를 관심이 가기도 하고요. 제가 그날 보면 안 될 세계를 넘본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쳐가는 걸까요? 무엇이든 그 대가는 과연 어떤 걸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술 마시면은 나온다고요? 네. 이게? 네. 혹시 저에 대한 건 안 나는? 너무 쓸데없는 거기도 하고 네네. 술을 마시면 좀 더 자주 그러는 거지 항상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제보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정답은 무당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네. 네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선 제가 이제 간략하게 경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제 말도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 게, 정말 네. 이분이 그래도 무당한테 찾아간 것보다는 여기에 먼저 문의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제보자님이 지금 신의 길을 가느냐 신의 길을 가지 않느냐는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걸 왜 제보자님이 벌써부터 그거를 신경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다른 무속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진짜 무속인 분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부정하더라도 그 길에 가 있어요. 벌써부터 준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무구가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많은 사연자분들도 얘기를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라면은 자고 일어나면 무당이 돼 있어요. 왜 그걸 고민하냐는 거지. 왜 나 스스로가 그런 꿈을 꿨고 예지가 맞아 들어가고 술 먹고 나오는 얘기 맞아 들어가고 오늘에 대한 얘기를 맞췄다고 한들 내가 왜 그쪽에 관심을 더 두냐는 거죠. 지금 제보자님은 너무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이 제보자님을 선택하는 그 시기가 올 거란 말이죠. 그거는 무당들한테 지금 당장 찾아가서 제가 지금 했던 얘기대로 무당한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무당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신받으라 그래요.
제보자님이 안 찾아가잖아요? 그럼 신받으라는 얘기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찾아가는 순간 신받으라 그래요. 새 집 더 놀다 와. 다 신받으라고 그래요. 그때부터가 제보자님이 신의 길을 가는 그때부터가 더 힘든 시기인데 저는 그게 아니더라도 제보자님이 정말로 신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라면 이 궁금증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서 제가 신이 왔나요 안 왔나요가 아니라 어느 순간 제보자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는 거잖아요. 제보자님 스스로가 운명을 믿고 있는데 왜 자신의 운명은 거부하는 게 이게 무슨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얘기해주고 싶었고 네. 제보자님 궁금해하셨던 거 신의 길이라는 건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할게요. 그냥 무당이라는 거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뭐 할머니께서 뭐 무당이셨고 4대 후손인데 내가 지금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라고 따졌을 때 신줄이 없다고 했는데 신줄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신줄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는 이모가 무당이고 저희 막 다 있어요. 저도. 근데 저도 신줄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친척 외가 조상 중에 무당이 있다고 해서 다 신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엮어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신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 진짜로. 근데 이제 좀 흥미로웠던 건 제보자님이 꿨던 꿈이죠. 그 꿈이 굉장히 궁금했을 거라는 거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신줄이 있는데 무당들이 말하는 너는 신줄이야 아니야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제 중립이잖아요. 중립 입장에서 아마 그때 당직기 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튼 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신줄이 있든 없든 그거는 제보자님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못하지만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불릴 수 있는 무당 사존이 아니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던 거고 신줄은 사실상 또 얘기했던 거고 꿈은 좀 흥미로웠어요. 그 체험. 구미용암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제보자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라는 거. 실제로 그 구미용암이라는 절이 있다는 걸 확인하신 건가요? 네, 찾아봤는데 뭐 완전히 그냥 구미 용암은 아니고 그냥 구미라는 곳에 그냥 무슨 약 용암 이런 식으로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보자님이 지금 이거는 좀 실례일 수도 있지만 지역이 네. 어디세요? 서울? 저 경기도. 아 경기도? 구미용암을 한번 가보실래요? 데려다 드릴 테니까? 직접? 네. 같이 가서 이제 영상으로 보고 거기서 뭔가가 있을 수도 있죠. 아, 거기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도 네네네네.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까지는 제보자님이 없어요. 네. 구미용암이. 그러니까 딱 구미용암이 아니고 네. 구미에 있는 무슨 용암 그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 아, 저는 거기 가면 제보자님이 뭔가 더 별 느낌 없네라고 하고 집에 가겠지만 그 집에서 또 새로운 무언가를 더 얻을 수 얻을 수도 있는 있고. 그리고 제보자님이 약간 예지가 있다고 했으면 여기에 제보를 나한테 제보해서 나한테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구나 라고 하면은 저는 제보자님한테 모시고 구미 용암 쪽을 찾아갈 생각은 있어요. 혹시 근데 아무 일도 없으면 어떡하죠? 그걸 원하는 건 방송에 아니에요. 도움이 안 네네. 되거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신경 쓰실 게 신경 쓸 건 아니죠. 아니고 거기서 뭐 제보자님이 갑자기 막 선녀옷이 나타나면서 저 하늘로 날아가면서 날아갈 일은 없고 네? 되면 좋긴 한데 좋은 거 맞아요, 형님? 되면 좋다고요? 그거는 전혀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려는 생각이 있으신지 아닌지 정도만 저희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거기를 가서 한번 둘러보고 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저희 역할이 아니었을까. 이제 제보자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역할은 거기를 데려다 주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저도 지금 예.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공프라디오를 신청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연유도 그러면은 그런 거지 않을까 그죠, 생각이 그죠. 드네요. 아마 만약에 제보자님이 여기서 다음 퍼즐에 대해서 더 맞춰가고 싶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아가서 또 나중에 6개월이 지나고 3개월, 1년이 지났을 때 또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 또 제보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우리 제보자님 2022년도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은 20살 때인가요? 네, 20살 학생일 때였어요. 지금도 학생이시죠? 네. 꼭 한번 연락 주시면 까먹지 마시고요. 본인이 인생이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미스테리 풀어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